자, 무죄 판결입니다. 자, 자,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자,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동그라미 2번. 자, 이 두 가지 경우는 판결로서 무죄를 선고를 합니다. 자, 범죄로 되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형법 시간에 배우죠. 범죄가 되려면 구성요건 해당하고 위법해야 되고 책임이 구비됐을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구비가 되면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탈락이 되면 범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없거나 책임이 없거나 하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 선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 동그라미 1번을 가보면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탈락되거나 그 말은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책임이 조각되거나 할 때 무죄가 됩니다. 자, 판례를 볼 텐데요. 형법을 배우신 분들은 많이 봤을 거예요. 자, 빨간색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위헌 동그라미. 여기도 위헌 동그라미. 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때리면 그 조항이 형벌 조항이라면 그 형벌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갑이라는 피고인이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 진행 중일 때에 관련 법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즉 A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요 A 법률을 정확히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제 몇 조 적지 마시라고요. 제 몇 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갑 측의 변호인 측에서 재판부에 이 법률 좀 이상하다. 좀 문제가 있는 법률이다. 라고 하니 담당 재판부가 그 법률을 가만히 보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법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요 해당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합니다. 그러면 요 당해 사건은 정지가 돼요. 재판이 정지가 됩니다. 헌재에서 심리를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재판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자, 헌재가 이 해당되는 법률을 심사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위헌 결정을 때린단 말입니다. 됐나요? 자,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으로 인하여 그러면 그 해당되는 법률은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해당되는 법률이 형벌조항이라면 아시겠습니까? 형벌조항이라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된단 말입니다. 소급한다는 말은 그 법률이 만들어진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1980년에 만들어졌다면 1980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상실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헌재가 위헌 결정 때렸죠. 그럼 이 위헌 결정 때렸다라고 할 때 이 법원 해당되는 법원이 그 위헌 결정 때린 걸 알잖아요. 알면 이 갑을 어떻게 한다? 갑을 무죄 판결 때려서 석방시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나요? 자, 꼭 좀 보시고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 면소 판결 때린다 하면 틀립니다. 면소 판결 아주 시험 잘 나와요. X 만약에요 면소 판결 때리잖아요. 그러면 항소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 기출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여기서
if 만약에 면접 판결을 때리면 항소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두세요. 실제 판례가 있고 승진 시험에 기출되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똑같아요. 자,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형벌 조항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했을 때 이것은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이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 범죄가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슨 판결 때린다? 무죄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무죄 판결이라고 적으시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다음 여기까지만 읽으시면 되는데 그다음도 혹시 의문점이 가지신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범죄 후에 법령이 개폐란 말은 개정되거나 폐지됐다 이런 말입니다. 즉 범죄 후에 법이 바뀌어요. 개정되거나 아니면 그 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형이 폐지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거나 이것이 자, 그다음은 보지 마시고 보세요. 자, 법령 후에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가 되면 여기까지 폐지가 되면 우리 형법 시간에 배우는데 그때는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서 면접 판결 나옵니다. 면접 판결 나오는데 근거가 형법 1조 2항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거 형법 배우신 분들 아시죠? 근데 그것이 해당된다거나 마지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형벌 조항이 소급해서 상실하면 여기 무죄 판결 때리는 것이지 범죄 후에 법령 개폐로 인한 형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면접 판결 때리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에 관련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이라면 무죄 판결 사유가 되는 것이다. 면접 판결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자, 헌법 불합치 결정은 본질적으로 위헌 결정에 속합니다. 위헌 결정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 법리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벌에 관련된 법률 조항이 역시 불합치 결정을 받아서 소급하여 형벌 조항이니까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는 자,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무죄 판결 때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면접 판결 때린다 그러면 틀려요. 이 판례는 올해 7급 검찰직 시험에 나왔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불합치 결정입니다. 자, 불합치 결정은 보통 언제까지 이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므로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라는 이 개정 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국회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개정을 해라. 개정하지 아니하면 그때 이후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이 개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랬다면 역시 그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법은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찬가지 논리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무죄 판결 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 낙태죄라든지 그런 거죠. 낙태죄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를 했는데 언제까지 개정을 하라고 했는데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도가한 이유로 인해서 그 낙태죄로 인해서 재판받고 있던 사람들은 무죄 판결로 이제 방면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범죄 증명이 없는 때라 하는 것은 부존재가 적극적 증명된 경우라든지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라든지 보강 증거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봅니다. 압수물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 그렇죠?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존재만 갖고서는 유죄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무죄 판결의 판시 방법을 봅니다. 자,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무죄 이렇게 기재하겠죠. 자, 일죄인 경우와 수죄인 경우로 나눠볼 텐데요. 먼저 수죄 보겠습니다. 수죄는 실체적 경합을 말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제가 말씀드렸죠. 행위 수괴, 실질적으로 죄도 수괴입니다. 자, 일부는 무죄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무죄 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A죄가 절도이고요. B죄가 사기인데 이 두 가지 죄를 갑이라는 사람이 저질렀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렇게 A죄 저지르고 B죄를 저질렀는데 요 A죄가 무죄야. 이것이 무죄라면 요 부분에 한해서만 무죄에 선고하면 됩니다. B죄는 사기죄 유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거 적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일죄는 포괄일죄가 대표적인 일죄가 되죠. 자, 상상적 경합도 이것은 소송법상 하나의 죄가 됩니다. 이것은 수죄인데 행위가 한 개야. 행위가 한 개입니다. 행위가 한 개라는 점에서 이 실체적 경합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소송법상 하나의 죄로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럴 때는 그 무죄라 하더라도 주문에서 무죄로 판시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의 무죄를 유죄 판결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하면 족합니다. 자, 관련 판례입니다. 여기서는 상경은 없고요. 포괄일죄 관련된 판례만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포괄일죄인데 일부는 유죄 증거가 없고 나머지는 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 부분은 판결 이후에서만 설명해주면 됩니다. 포괄일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판결 주문에는 따로 판시할 필요 없다 했습니다. 필요 없는데 만약에 주문에 표시하였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위법이다 라고 볼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만 정리하시고 자,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 설시 방법은 명문 규정이 없지만 무죄 판결도 판결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설시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관련 판례를 보면요. 여기 나오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그 배척한 취지를 그 범위 내에서 기재해야 한다. 무죄를 선고하고도 이에 관해서 이후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야말로 위법이기 때문에 항소나 상고 이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효력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속력 발생, 당해심급 종결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기판력 발생하고요. 자, 만약 무죄 판결을 받은 자가 미결 구금을 당했다면 국가에 대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숫자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보상 청구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숫자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판결 공시입니다. 판결 공시는 형법에 나와 있는데 자,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죄 판결 받은 피고인이 그 선고 취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자, 상소
자,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사는 상소할 수 있죠. 근데 피고인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소할 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상소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됐고. 자, 관련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형법 시간에도 배우는 건데요. 자, 항소심에서 심신상실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습니다. 심신상실이 되면 이것은 책임 조각 사유가 되죠. 책임 조각이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면 치료 감호를 때릴 수 있는 겁니다. 치료 감호라고 하는 것은 보완 처분이죠. 형벌과 달라요. 보완 처분이라서 보완 처분은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이 보호감호 보완 처분을 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이 사람이 심신상실자인 겁니다. 심신상실이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들을 막 도끼로 내리찍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조각되어서 무죄 판결 나왔지만 그럼 풀어주게 되면 그 사람은 또다시 어느 순간에 또다시 칼 들고 가서 아무 사람이고 내리찍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감호라는 보완 처분을 독립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관할 위반 판결입니다. 자, 이 부분은 법원 편에서 본 적 있죠? 자, 사유를 볼게요. 자, 피고 사건이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판결로서 관할 위반 선고를 합니다. 나머지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그 예외가 있다 했습니다. 방금 조문에서 보았듯이 법원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면 관할 위반 판결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자, 조문을 보면 자,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 위반 선고를 하게 됩니다. 신청이 없다면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 했고 이 신청은 언제까지 해라? 우리 앞에서 배웠죠. 모두 진술 단계까지 해야 되고 그 모두 진술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하자가 치유가 됩니다. 자, 이항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 된다.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자, 효력 봅니다. 자, 선고 효력 보시고요. 확정 효력 보시면 이 관할 위반 판결은 형식 재판이기 때문에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이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죠. 여전히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관할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A라는 법원에서 공판 줘서 증인신문 줘서 검증 줘서 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B 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습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전히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행위는 관할 위반인 경우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됐습니다.